사실 제가 무역을 좀 오래 했었어서 그 당시에도 이 베트남 시장이 뭐 포스트 차이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무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신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1년 반 정도 출시됐는데 지금 한 25만 다운로드 정도 받고 베트남 내에서는 1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장을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베트남에 바로 그냥 꽂혀버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1등 패션 앱 스타일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ABC 스튜디오의 대표 곽세혁입니다. 저희 이제 스타일박스는 베트남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패션 쇼핑 앱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지그재그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커머스 쪽이긴 하지만 뭐 배송이라든가 판매가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제품들을 보여주고 실제로 판매하는 셀러들 쪽으로 링크를 보내주는 쪽으로 구성이 돼 있고 1년 반 정도 출시됐는데 지금 한 25만 다운로드 정도 받고 베트남 내에서는 1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고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는 한 13등 랭킹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지금은 좀 경기 침체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내세우는 거는 그런 어떤 패션 앱으로서의 제품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콘텐츠를 100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패션 모델들하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찍고 유통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만의 특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베트남 사업을 한 건 2014년 하반기 한 8년, 9년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트남에 오게 된 거는 사실 제가 무역을 좀 오래 했었어서 그 당시에도 이 베트남 시장이 뭐 포스트 차이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무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신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했던 게 이제 화장품 유통이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몇 개의 브랜드를 베트남에 유통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이제 뷰티 커머스 창업이 좀 많이 활발할 때 베트남에 그런 게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비박스라는 뷰티 커머스를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 2019년까지 저희가 한 매출액이 한 1억 5천 정도까지 찍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이 뷰티 사업이 베트남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패션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특히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산업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특히 뭐 ML, AI 쪽에 점점 더 딥러닝 쪽 많이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도 패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패션이 굉장히 데이터에 집적된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창업자들도 다 그런 쪽으로 원래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저희가 저희랑 정말 맞는 사업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물산에서 했던 것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했던 거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유휴 에셋 혹은 뭐 중고 장비라고도 하는데 자산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 뭐 나름 성공도 했습니다. 전사에서 뭐 두 번째로 실적도 높게 가져가고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저한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 사업은 우연히 이제 그 삼성물 재직 중에 새로 이제 베트남에서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출장을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베트남에 바로 그냥 꽂혀버렸죠.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력과 뭐 무궁무진하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커머스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에셋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중국, 대만, 유럽, 미국까지 판매하는 시스템을 다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경험을 좀 그 접목을 시키면 떠오르는 그런 포스트 차이나인 베트남 나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관련된 일로 좀 성공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이유는 뷰티랑 패션은 콘텐츠 마케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아는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콘텐츠 촬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액세서리류를 팔기도 했었고요. 저희 비박스를 통해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장에서 근접 시장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패션이 가장 근접해 있는 시장이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지금도 사실 한국의 뷰티 커머스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나름 분석을 한 이유가 뷰티라는 제품이 사실 그 버티컬 커머스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도 좀 깨닫고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가장 그 구매자의 구매 결정을 하는 요소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게 파는 쪽으로 가고 뭐 쇼피라든가 라자다 그런 제너럴 플랫폼 쪽으로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베트남에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해서 많은 뷰티 커머스들이 사실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뭐 무신사라든가 지그재그 수많은 패션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워낙에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롱테일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제품들을 이제 구매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그 버티컬 커머스에 맞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고 그 기회가 베트남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기획을 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패션 버티컬 앱이나 커머스에는 성공한 아직 두각을 내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운로드 순으로는 거의 제 1등인데 그만큼 무궁한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패션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를 직접 촬영을 하고 뷰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패션 중심으로 완전히 구축을 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고 올해는 그 패션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혹은 베트남에 있는 셀러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과 공동으로 협업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그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세일을 접목한 그런 이벤트성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해서 레뷰를 많이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당장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B2C로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셀러들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셀러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셀러들한테 직접 제품을 B2B로 파는 쪽으로 훨씬 레비뉴 관점에서는 높고 그 다음에 성장성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1000개 되는 그런 셀러들하고 콘텐츠를 찍고 실제로는 그 제품들을 저희가 뒷단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모델로 올해 레비뉴를 찍고 그 다음에 BEP도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입 방식은 지금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저희는 뭐 중국에서도 지금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제품들이 조금 뭐 퀄리티는 좋지만 가격 때문에 좀 아무래도 중국산을 좀 선호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한국산을 뭐 공급한다는 거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요 한 1000개 되는 그런 셀러들이 저희랑 같이 또 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잘 팔리는 제품이라든가 잘 팔리는 스타일 같은 걸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 중심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콘텐츠로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 된 제품들을 한해서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제휴를 맺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셀러들이 공급을 하고 저희는 수수료를 취득을 하는 그런 모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꼭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핵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이게 바이앤셀도 하고 바이앤셀을 하면서도 뭐 여신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해치를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매치메이킹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저희가 수수료를 먹는 식으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셀러라는 기준은 일반 개인 판매자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됐고 어느 정도 오프라인 샵도 가지고 있고 직접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쇼핑이나 라자다 혹은 단독 그런 온라인 몰, 오프라인 몰을 가지고 있는 패션에 특화된 그런 셀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00개의 셀러들에 대한 거의 데일리로 판매 개수, 그다음에 판매하는 제품들 그리고 뭐 각종 지표들, 뭐 좋아요 개수, 그다음에 어떤 그 제품의 속성값들, 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인지, 어떤 컬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이제 데이터들을 쭉 모으는 그런 파이프라인 구축은 다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이제 저희 뭐 ML 몇 개의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속성값들을 쭉 정제하는 작업까지도 파이프라인 구축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혹은 뭐 웹사이트의 형태로 제작하는 과정도 지금 1차 기획에 이제 프로토타입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그걸 이제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혹은 베트남 KOL 인플루언서 샵들이 이걸 하나를 놓고 어떻게 앞으로 콘텐츠를 찍고 이벤트를 진행을 할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미끼로 쓰는 거에 대한 준비는 한 3, 4월 정도면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사이트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정기 구독형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된 금액을 넣으면은 좀 더 깊은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이커머스 카테고리까지 확장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지금도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의 가장 큰 목표는 딱 명확하게 말씀드린 BEP 달성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프리-A 투자를 받고 사실 그 사이에 좀 시장적인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약간 방황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길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 지표가 KPI를 어디로 돼야 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여튼 올해는 무조건 어떻게든 커머스 쪽을 붙여서 BEP를 달성을 한다는 걸 지금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 뷰티 쪽을 하면서 어느 정도 BEP 달성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저희 컨셉으로 가면은 패션 시장에서 또 새롭게 뷰티에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베트남 최고의 패션 앱이 되는 거고요. 2단계로는 동남아시아의 모든 패션, 뷰티, 이커머스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전 세계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저희만의 비전이고, 세 번째로는 저희 스타일박스 앱을 딥러닝을 이용한 버추얼 피팅을 접목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세 가지가 다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3년 정도 있으면은 세 가지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뭐 공대생으로서 패션 쪽을 갑자기 왜 하게 됐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요즘에 저희 창업자들이 다들 데이터에 좀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목표에 가장 욕심이 갑니다. 그래서 요즘 챗 GPT 같은 것도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패션이라는 거가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뭐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정말 좀 뭔가 베트남에서 동남아의 독보적인 그런 이커머스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투자자들을 만나면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베트남에서 일단 뭐 동남아시아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베트남 내에서 사실 저희 팀만큼 콘텐츠와 기술을 앱까지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패션 쪽에서 할 수 있는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필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 패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하고 그걸 서비스화하는 데까지는 사실 상당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 능력,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정제를 하고 AI까지 돌리고 버추얼 피팅까지 가는 어떤 하나의 베트남에서만 할 수 있는 저희만의 그런 특장점을 저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확장되는 베트남의 패션 시장, 동남아시아까지 얹으면 엄청난 파워를 가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